천국보다 아름다운 이제 단 2개의 회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10화에서 소미에 대한 뿌연 안개가 거칠 줄 알았는데 아직은 그 정체가 흐릿합니다. 11화 예고편은 마치 모든 퍼즐 조각을 흩뜨려 놓고 이제 알아맞혀봐 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너무나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의 추리와 예측이 정말 난무하는데요. 그래서 소미는 도대체 누구냐고요? 오늘은 한간에 떠도는 모든 뇌피셜, 떡밥을 종합해보겠습니다. 소미의 정체, 낙준의 진심, 은호의 행방 그리고 해숙의 최종 운명까지. 너무 복잡한 전개에 머리가 아팠다면 이 영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화의 결정적 반전도 함께 추리해봅시다. 우선 가장 큰 추측의 두 줄기는 과연 그래서 소미가 해숙인가 아닌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소미가 해숙의 젊은 시절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드라마가 진행될수록 역시 소미는 해숙이 아니었어라고 말하죠. 그리고 소미가 해숙이 아니라면 에 대한 추측은 여러 갈래로 또 다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뇌피셜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상을 보시면서 나의 뇌피셜을 골라보세요. 낙준의 과거 연인이다. 첫 번째 부인이다. 해숙의 친한 친구 강희옥이다. 은호의 생모이다. 아이를 잃은 여자다. 낙준이 만들어낸 망상의 인물이다는 설까지. 정말 여기 나온 뇌피셜로만 드라마를 만들어도 몇 개를 만들겠습니다. 많이 떠도는 뇌피셜 중 강력한 추측 하나는 소미가 낙준의 과거 연인이라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작은 가지로 뻗어나가고 있어 정말 복잡 그 자체이긴 합니다. 그중 가장 유력한 썰은 소미는 낙준과 해숙이 결혼 전 낙준이 사귀었던 여자이고 은호는 소미와 낙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이지만 아이를 책임지지 않았던 소미 대신 낙준이 데리고 가 해숙이 은호를 친 아들처럼 키우게 되었고 소미는 나중에야 아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원한이 된 존재라는 거죠. 여기서 나온 반전형 썰이 은호의 생모가 소미, 해숙은 은호를 낳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키워준 엄마라는 것인데 이것도 꽤나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소미가 은호의 생모일 수 있다는 가설은 해숙이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입양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격가지 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준과 소미의 연인관계 서사가 좀 더 드라마적이긴 합니다. 소미가 과거 연인이었다는 가정에는 다른 스토리 전개도 있습니다. 낙준과 해숙이 결혼하기 전 사귀었던 여자가 소미이고 낙준과 이별을 한 후 낙준에 대한 미련으로 인해 그들의 결혼에 충격을 받았고 그들 곁에 맴돌며 낙준과 해숙의 아들인 은호를 자신의 아이로 착각하는 망상형 전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여러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 서사 안에 강정구라는 빌런 포인트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전개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개되면 가쁜 추리물 느낌이 들게 되면서 왠지 이 드라마의 결말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구조 그리고 드라마 전개상 좀 찌질한 결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이 전개는 패스. 그러나 어쨌든 소미가 낙준의 과거 연인이었을 수 있다. 그리고 소미는 은호의 생모일 수 있다는 추측은 유력한 시나리오로 여전히 돌고 있는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설은 소미가 해숙의 친구 강희옥이라는 인물이라는 전개. 최근 영상에서 드러난 새로운 반전인데 해숙의 절친 희옥이 은호를 자주 돌봐주며 점차 자기 아이처럼 여기기 시작하였고 행복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해숙 낙준 커플을 보면서 낙준에 대한 망상적인 생각이 생겨나고 현실과 환상을 구분 못하며 해숙, 낙준, 은호 이 가족의 삶에 집착하게 되었다는 썰. 이 가설은 몇 가지 장면들을 통해 맞물리며 최근 들어 돌고 있는 전개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가설도 조금은 설득력이 약한 듯 보입니다.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남은 2화가 어떻게 잘 조화롭게 마무리될지 잘 그려지지 않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들리는 가설에는 소미는 천국 시스템이 만들어낸 감정의 형상이라는 썰도 있습니다. 이승에서 고통과 죄책감으로 헝클어진 사람들을 위해 천국이 감정의 해방을 표현해주는 장치로서 등장한 존재라고요. 이는 해숙의 잃어버린 자아, 엄마로서의 미련과 지워지지 않는 고통 등이 소미라는 존재로 나타났을 거란 가설과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숙이 결말에서 감정의 해소, 해우를 하고 기억이 모두 돌아오는 순간 소미는 해숙과 통합되거나 혹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전개가 예상됩니다. 그래도 가장 유력한 썰은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여러 반박이 있었으나 여전히 돌고 있는 소미는 해숙의 젊은 시절, 즉 소미는 해숙이다는 썰인데요. 가장 많이 회자된 뇌피셜이고 지금도 꽤 많은 시청자들이 믿고 있는 가설이죠. 이는 바로 앞서 말한 소미가 해숙의 잃어버린 자아와 비슷한 결처럼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앞선 썰은 추상적인 환상의 개념이라면 이 썰은
해숙의 기억 상실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미는 기억을 잃기 전 해숙의 기억이 인격화된 존재인 거죠. 자신의 아들, 즉 은호를 잃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 기억을 지운 해숙. 도저히 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자식을 잃은 고통과 상처를 소미라는 형태로 따로 분리하여 구현한 것인데요. 이 가설은 초반에는 정말 유력한 썰이었지만 드라마가 전개되면서 여러 부분에서 반박이 있었습니다. 낙준이 처음 소미를 봤을 때 해숙의 젊은 시절이라면 한눈에 알아봤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 알아봤지만 드라마 전개상 티를 안 낸 것인지, 또 소미가 해숙의 고통과 상처가 분리된 존재라는 걸 알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미를 해숙의 곁에 계속 있도록 놔두었다는 점, 소미의 기억을 찾아주려는 도움도 꾸준히 주었다는 것들은 좀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고편에서 은호가 자신의 엄마 이름을 이해숙이라고 말할 때 소미의 당황하는 표정도 왠지 소미가 해숙이 아니라는 시그널을 주는 뉘앙스의 표정이었죠. 물론 이 표정은 가설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전형적인 떡밥 포인트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헷갈려하고 온갖 추측을 하게 되긴 합니다. 아, 작가님. 너무나 궁금합니다. 낙준이가 은호는 나와 해숙의 아이다라고 말한 포인트도 소미가 해숙이 아니라는 가설에 힘을 보탭니다. 소미에게 은호의 부모는 해숙과 자신임을 선언하며 소미를 명확하게 배제하려는 제스처를 보이죠. 그리고 은호의 이름을 언급하는 소미에게 어떻게 그 이름을 아냐고 말하며 분노하는 낙준의 모습도 그렇고요. 만약 소미가 해숙이라면 이런 반응보다는 기억이 돌아온 것인지에 대한 반응이 먼저 나올 것 같거든요. 후반으로 갈수록 낙준은 해숙의 앞에서는 한없이 따뜻하고 다정하지만 소미에게는 매우 단호하고 냉정한 반응을 보이는 부분을 봐도 소미와 해숙이 명확히 다른 존재이겠구나를 자연스럽게 상상하게 만듭니다. 해숙의 젊은 시절만 본 시어머니도 소미를 전혀 못 알아본 것은 꽤 큰 증거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미가 해숙의 젊은 시절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실은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반박과 논리를 들은 뒤에도 저는 여전히 소미가 해숙의 젊은 시절 자아라는 가설에 마음이 갑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따뜻한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해숙이라는 인물은 이해숙이라는 이름으로 한 생을 살았지만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만큼 아픔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식을 잃은 기억, 남편과의 갈등, 고부간의 소외, 모든 것을 꾹꾹 눌러담고 살아낸 사람이죠. 결국 그 기억을 통째로 잃어버림으로써 비로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천국이라는 공간은 바로 그 잃어버린 감정을 다시 마주하게 하는 장소인 것 같아요. 무엇을 가장 잊고 싶었는지, 무엇이 가장 아팠는지를 몸으로 겪어내야만 갈 수 있는 곳. 그래서 해숙이 가장 먼저 마주한 인물은 소녀였고 다음이 영애였고 가장 마지막에 나타난 존재가 바로 소미였던 건 아닐까요? 소미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녀는 너무 맑고 너무 위험하고 너무 절실합니다. 그녀가 우리 은호는 나와 해숙의 아이다 라는 낙준의 말에 무너지고 셋은 안 되고 둘이어야 하니까 라고 말하며 해숙을 해치려 하는 건 단순한 관계보다는 통합되지 못한 감정의 절규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고편에서 낙준이 말합니다. 이건 내가 초래한 일이야. 그 말은 단순한 책임감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소미가 예전에 자신이 함께했던 그리고 이제는 사라져버린 젊은 해숙이라는 걸. 그 시절에 함께 겪었던 고통, 자신이 제대로 붙잡아주지 못했던 그 감정의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가 분리되어 천국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 바로 소미라는 걸. 그래서 소미는 은호를 보며 내 아가 라고 흐느끼고 기억이 돌아올수록 점점 위험해지며 낙준을 향해 계속 다가가지만 그는 철저히 그녀를 밀어내려 하죠. 왜? 지금의 해숙은 그 고통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지금의 해숙은 기억을 잃음으로써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소미는 그 기억을 되찾고 감정을 되찾고 아픔을 다시 마주해야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해숙의 마지막 시험이자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주제, 기억과 감정, 상처와 용서의 서사 구조가 아닐까요? 소미가 해숙이라면 이 드라마는 감동과 구조를 동시에 완성하는 결말을 맞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자신의 젊은 시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기억을 따로 분리해 놓은 채 살아왔고 천국에서야 비로소 그것을 껴안고 통합해내는 거죠. 그 순간 소미는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는 해숙은 진짜 해숙입니다. 모든 기억을 가진 모든 감정을 껴안은 해숙.
비로소 진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가장 용감한 인간 해숙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드라마가 전하려는 메시지 아닐까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곳은 사랑받은 기억과 용서한 마음이 함께 있는 곳이라는 걸요. 기억은 너무 아프면 버려야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억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고통을 넘어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단 이화만 남은 천국보다 아름다운 우리는 해숙과 소미의 마음을 따라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과연 자신을 껴안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우리도 각자의 기억과 감정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무엇이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억과 용서의 의미 아닐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추리와 감정 정리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어떤 뇌피셜을 믿고 계신가요? 또 어떤 결말을 바라고 있나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드라마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에디트신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